세종의 한 양봉장입니다. 월동 중인 벌들이 잘 있는지 벌통을 열어봤습니다.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벌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없어요. 출입구 앞엔 죽은 벌들이 꽤 있고 농장 바닥에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 농장에서만 벌통 600통 가운데 450통에서 벌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꿀벌이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미 전국에서 발생한 꿀벌 피해는 40~50만 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벌통 290만 통의 16%에 달합니다.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은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 탓이 크다는 새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집이 1에서 2mm 정도인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그런데 양봉 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분석과 달리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은 이번엔 밝히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번 꿀벌 피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성을 일으킨 방제제를 올해부터 퇴출시키고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응애 박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2~3억 정도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도산 직전입니다, 지금. 피해를 본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경영자금과 새 꿀벌을 들여오는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블루베리를 키우는 제주 시내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 수확을 해야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년에 비해 30%가량밖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서 수정을 담당하는 양봉벌, 즉 꿀벌 4만 마리가량이 모두 폐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벌을 이용해가지고 수정을 시키기 위한 게 이제 저 키우는 목적인데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꿀벌보다 크기가 큰 귀형벌을 이용해 일부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꿀벌 없이는 역부족인 셈입니다. 최근 양봉벌 개체 수가 크게 줄면서 이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상 기온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로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것만 10,000군이 넘습니다. 제주에서 2억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주 지역 전체 꿀벌 군집의 15%가 넘습니다. 15만 원 수준이던 벌통 한 개당 가격은 2배 이상 올라 꿀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올해는 공급이 힘들 것 같다. 올해 1월에 사무실 방문하셔가지고 공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벌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미리. 제주에선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딸기와 단감, 망고 등의 작물도 양봉벌의 수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1.5cm 크기의 이 작은 꿀벌들. 꿀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작물들의 꽃가루 바지에도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 꿀벌들이 사라지는, 그것도 대규모로 실종되는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2년째 양봉업을 해온 정태구 씨. 지난 2월 벌들을 깨우기 위해 벌통을 열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어봤더니 황당한 거죠. 벌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분의 1만 살아있다고 봐야죠. 벌통 250여 개 대부분이 비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벌들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나갈 자격분은 사실은 없어요. 합쳐야 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자체적으로는 못 나가요. 정 씨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한 거니까는 한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전국에서 39만 봉군,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꿀벌 집단 실종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벌 집단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군집 붕괴란 이름이 붙었는데 원인은 아직도 규명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010년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집단 폐사가 처음 확인됐고 11년엔 농약, 12년엔 일부 지역에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피해 농가 벌에서 날개 불구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부 농가에선 다른 바이러스도 5종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다고 무조건 발병하는 게 아닌데다 사체가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약 피해도 적잖게 나왔지만 농약과 무관한 실종 지역도 많았습니다. 농약에 중독된 벌은 혀를 내밀고 죽는데 이런 사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 소음이나 진동 역시 일부 지역에 피해를 줄 수는 있어도 전국적인 꿀벌 실종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피해 벌통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수거했는데 정상 벌통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번데기 방 때문입니다. 겨울철 벌통엔 번데기가 없어 깨끗해야 하지만 지난 겨울엔 여왕벌이 알을 낳아 방 입구가 채워졌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수거한 벌통엔 번데기가 가득해 겨울철 산란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나올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번데기 만들지 않고요. 경북 구미에서 수거한 벌통입니다. 번데기 방이 텅 비었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애벌레 사체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 고온에 알을 낳긴 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벌들의 월동 실패로 추정됩니다. 온도 편차가 심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또 그게 일벌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신들 종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후대 양성인 발육 단계에서도 이제 그 쇼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이 번데기 단계까지 자랐다 해도 기생충인 응애가 달라붙어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타원형의 꿀벌응애예요. 응애는 벌의 몸에 붙어 체액을 빨아먹고 질병을 옮깁니다. 모든 벌들이 실종된 건 아닙니다. 철저한 응애 방제와 온도 관리가 잘 된 벌들은 이렇게 겨울을 잘 버텨냈습니다. 겨울철 벌통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해주고 설탕물을 먹이로 공급했던 벌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를 꿀벌 실종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날씨는 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작년 한 해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엔 유난히 기온이 널뛰었습니다. 3월엔 고온 현상으로 서울의 벚꽃이 관측사상 100년 만에 빨리 피었고 5월엔 반대로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설악산에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들쑥날쑥한 날씨 탓에 봄꽃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벌들의 주 양분이 되는 아카시나무꽃이 문제였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순차적으로 피어야 벌이 옮겨다니며 꿀을 따는데 한꺼번에 개화하면서 꿀 수확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쳤고 그만큼 벌이 먹을 꿀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39년 만에 7월 장마가 시작됐고 기간도 평년 대비 2주나 짧았습니다. 6월이 고온 건조해지면서 7, 8월에 나타나는 응애도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결정타는 11월과 12월이었는데요. 벌들은 기온이 14도를 넘으면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앞서 살펴본 구미와 고흥 지역은 11월 낮 최고 기온이 14도를 넘는 게 19일이나 됐습니다. 이상 고온에 벌들이 깨어나 때이른 산란을 하면서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상 기후만으로 이번 꿀벌 실종 사태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꿀벌을 점점 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